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이분과 시장에 대한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권진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이슈는요. 저 네네. 오프닝 방금 봐주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네네. 환율 상승에 안전한 종목 없다지만 방어주 위주로 하락이 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차장님의 소속 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이었고요. 네네. 1,200원이 넘으면 피난처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방어주 성격을 띤 종목들에 관심을 높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외환시장 움직임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쪽 종목군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궁금해서요. 환율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많은 영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고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디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죠? 수출 국가입니다. 즉 수출이 잘 되면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게 많이 올라오면 다시 수출이 잘 돼서 다시 좀 좋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선순환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올라오면 사실은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야 수출주들 보자, 반도체 가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달 1일 날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들이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거. 물론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확연하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봐야 되는 것은 자동차 섹터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방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회사가 최근에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어떻게 보면 한 표를 주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익 시그널을 봐야 된다. 근데 시그널을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지금 현재 진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출주들은 그래도 뭐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핸드셋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숫자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어떻게 보면 핸드폰 이런 업체들이 새롭게 이렇게 신규를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 숫자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방어주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방어주는 뭐 통신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음식료 쪽에 대한 얘기,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들 여러분들이 방어주 역할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된 주식들은 막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 시각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계신 만큼 저희 주의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은 해주셨는데요. 다음은요. 왜 또 이럴까요? 조선주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사항 뚝 열어봤더니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이슈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소송 리스크가 등장을 했죠. 2,100억 원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 이슈로 연간 턴어라운드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울산의 생산이 딱 중단되는 상황이죠.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현대중공업의 거의 전부 아닙니까? 이게 다 멈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하락하며 좀 크게 떨어지며 시작을 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오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두 선사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우선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면 단기 악재입니다.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밑으로 꺼질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2분기의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실제 이런 배상을 해줘야 되면 갑자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수주를 받는 상황이나 이슈들을 보면 긍정적입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단기적 이슈로 하락을 했을 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수주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조금 다시 좀 중공업 쪽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야, 자랑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파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다라는 거. 어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 수주가 안 돼, 배 안 만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현대중공업이 어떻게 보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후로 조선주들이 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상당히 오랫동안 기었다라는 거. 이 말은 이제는 상승할 때도 되는데 업황 나쁘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게 마무리가 대형 이런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분명히 숫자의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다시 우상향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당장은 사서 막 오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당장 사서 별로 빠질 이런 룸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보셔도 되는 이런 구간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삼중보단 현중이다.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은 저는 대우조선해양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본다면 네네. 대우조선해양 네, 길게 그렇습니다. 놓고 봤을 때는 현대중공. 현중,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사실 웬만하면 이런 이슈 피하고는 싶은데 종목에 가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니까 이 부분을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네,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죠. 1심 무죄로 인해서 재기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제한까지 가능한 혐의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담을 덜어냈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출발할 때 급등으로 내달리더라고요. 보실까요? 에이텍, 에이텍TN, 형제엘리트, 정다운, 프리엠스, TLI 등등등입니다. 형제엘리트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무상교복을 추진하면서 그때부터 관련주로 엮었고요. 에이텍은 이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에 그 회사 대표님이 계시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엮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다운은 대표가 대학 동문이라고 하죠. 이재명 지사랑요. 여러 가지 이유 속에 관련주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그래요. 알아요. 이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유혹하는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 하루에 15%, 30% 이렇게 줄줄이 다 올라가니까 내가 이거 사서 내일 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유혹되는 부분 아닐까요? 개인 투자자들 유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제목이 정말 멋지다. 유혹의 소나타라는 생각. 제가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었었죠. 유혹의 소나타라는. 그런데 정말 좀 유혹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유혹에 당할 필요가 없지 않아. 실제로 지금 이제 음봉이 다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이슈를 보면 이게 실제 실적하고 연결되는 이런 회사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나왔던 주식이 어떤 회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분명히 나왔었는데 네. 거기 회사에 청소 요원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님하고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고요.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되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저렇게 움직임이 위아래로 지금 현재 왔다 갔다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 날 20, 30% 이런 거 15% 이렇게 보려면 차라리 그날 마지막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을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라는 거.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상한가까지 갔다는 말은 그 다음날 움직여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것들은 안녕 내일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단기 매매로 어떻게 보면 대응하셔야지 절대 중장기 투자 하루도 롤오버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어떤 종목이요. 네네. 참 좋은 종목이고 네네. 재무도 탄탄하고 그런데 이런 정치 테마성으로 엮여버렸어요. 네네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 타고 회사도 좋은데 이참에 잘 됐다 매수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오늘 단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여기 또 중장기 투자가들은 아싸 성공 이럴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이슈가 되는 거지 절대 신규 그래 들어가 보자 이거 아닙니다.
별대 그리고 이렇게 신규로 뭐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하긴요. 한 시간 네. 해봤나? 한 시간도 안 해볼 거예요. 그냥 오 하다가 볼때처럼 몰렸다가 갑자기 다 볼에 쏘이고 으아 여기는 아닌가 봐 하고요. 바로 바이바이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욕심인가 봐요. 정치 테마주 당연히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뭐 이거는 그래도 볼만해 뭐 이런 얘기를 살짝 기대했었는데 그건 아니신 거죠? 안 속았습니다. 네, 안 네,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아, 급등하니까 제가 일단 꼽아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무조건 이런 종 투자해서 수익이 날 거다라고 확신 여러분 버리시고요. 일단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시고 남들 수익 내면 그래 수익 잘 냈다 이 자, 정도로만. 정치 테마주는 그럼 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뀐다? 5년.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순간. 네, 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손짓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매번 유력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이런 관련된 주식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런 종목을 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좀 캐치를 하고 어느 정도에 많이 하시면 되냐면요. 한 1년 정도의 그걸 매집을 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정치 테마는 올 것이고요. 그때 빠바방 올라갈 때 그냥 바이바이라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 번,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나버렸습니다. 한때는 유력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기이기도 하셨으나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당권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복원을 시키고 뭐 이런 것 너무 많이 힘든 이런 상태까지 내려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유혹을 해도 결코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백산입니다. 백산 어제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김건진 차장님께서 이 종목을 좋다라고 콕 집어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코너였어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서도 백산 박근영 차장님께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뭐 이러면서 주목할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어요. 신한금융 하나 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산 오늘 급등입니다. 어제 말씀 주셨는데요. 네. 와우 축하드리고요. 추가 전략은요? 추가 전략은 간단합니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위는 어떻게 돼 있죠? 뚫려 있습니다. 위로 보십시오. 뚫려 있습니다라고 좋네요, 흐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중에 한 20%가 넘어가면서 아싸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긴 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뚫려 있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런데 여기서 하락은 그럼 언제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머리 꼭대기에서 팔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는 힘듭니다. 혹시나 꼭대기에서 팔고 싶으면 분할로 계속해서 팔으셔야 되고요. 저는 이 꼭대기보다는 항상 이 넘어오는 자리, 오른쪽 어깨에서 팔자라고 생각. 즉 이렇게 숙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 왔나 보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5일선 매매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일선이 깨지면 그래 내가 먹을 때는 이 정도까지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건진 차장님의 강력한 추천주였던 백산 오늘 강력하지는 하루 아니었어요. 만에 네. 급등이었습니다. 겸손하세요. 일단 적절한 시점에서 5일선이 깨질 때는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